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다가 오를 땐 내 것만 놓고 오르면 제일 서운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땐 전 무조건 쪽을 좀 많이 이렇게 공략을 하는 편이에요. 싱싱한 인터뷰 찾아가는 인터뷰 한국경제신문 더보자 얼라이브. 오늘은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경에서 주최하는 투자대회인 스타워즈에서 왕중왕을 차지한 임진우 차장님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하나증권의 삼성동금융센터에 근무하는 임진우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데 무려 30대 후반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참 이럴 땐 방송하기가 싫어지는데요. 자, 스타워즈라는 저희 한경에서 하는 투자 대회가 있어요. 근데 뭐 일반인들이 참석하고 그러는 대회는 아니고, 그렇죠? 네. 증권사들의 어떤 고수들이 정말 맞짱을 뜨는 그래서 증권사들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에서 하나증권의 대표로 나가셔서 네. 왕중왕전에서 최종 우승을 하셨어요. 네. 요 대회 좀 어떻게 된 거는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전에는 팀으로 출연했었는데 이번에는 혼자 이제 네. 선전해가지고 했는데 좀 혼자 하니까 확실히 더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다 이제 종목 발굴하고 매매를 해야 되니까 사실 조금 쉽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좀 경쟁자가 저번보다 훨씬 더 이제 그 2등 하신 손중 그분이랑 되게 이제 좀 치열한 격전을 벌이면서 좀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좀 많이 배웠고, 네, 그리고 더 많이 종목 보는 법이나 좀 더 매매에 대한 생각을 저도 좀 스스로 많이 하게 되는 그렇군요. 계기였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정말 그 증권사들의 고수들. 그러니까 여러분 임진우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서울 삼성동에서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의 주식 자산을 직접 관리해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부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최근에 부자들이 이 어려운 주식장을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노력하는지를 바로 현장에서 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들의 고민, 그다음에 요즘 이 어려운 장을 뚫어 나가려는 부자들의 전략, 그리고 임진우 차장의 종목 선정 등 아주 유익한 정보를 가득가득 채울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최근 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서 지금 최근에 다시 피봇,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좀 멈추고 다시 금리 인상이 좀 멈추고 인하로 좀 되돌아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가 커지고 있고, 또 덕분에 오늘 코스피도 좀 훈풍이 불었어요. 25일 기준입니다. 최근 장세, 이런 상승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워낙 작년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 특히 연말에는 원래는 좀 항상 좋았었는데 좀 이번에는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작용이라 보고 있고, 우선 무엇보다 환율이 안정이 됐고 금리도 좀 안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네. 근데 아직은 좀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 우선은 지금 물론 이제 막 요새 워낙 로봇이나 AI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하고, 이런 주식들을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좀 실적이 좋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뭐 반도체나 업종들 괜찮은 것 중에서 좀 고르시는 게 분할로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로봇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열심히 보신 분들은 지금 부자 되셨을 것 같아요. 상저하고 상고하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증시가 좋고 하반기에는 안 좋고, 뭐 상반기에는 좋고 하반기에 안 좋고, 뭐 반대 상반기에는 안 좋고 하반기에는 좋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상저하고 상고하죠. 이런 증권사별로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는 상반기가 좋다, 중국 효과가 상반기에 나타날 것이다. 어떤 증권사들은 아니다,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면서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저하고 상고하죠, 약간 이런 거에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건 좀 약간 되게 안 좋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주식은 사실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단 대응의 영역이라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예측하고 뭔가 행동을 하면 더 위험할 수가 있고, 그때그때 시장에 이제 순응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좋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뭐 BOJ에서 만약에 뭐 긴축을 한다라고 해서 구로다 총재 바뀌고 나서 이제 뭔가 스탠스의 변화가 생기면 NK 트레이드 자금이 뭐 회수된다든지 이러면 약간 좀 시장 안 좋을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의 여파들이 어떻게 이제 소비와 가계 이제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아직 그리고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좀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일본에서 저렴한 자금을 빌려가지고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던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회수가 되면서 조금 글로벌 증시, 특히 신흥국 증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에 좀 수급상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자, 잠깐 다시 대회로 이야기로 먼저 좀 돌아가서, 지금 이제 4개월 동안 스타워즈, 그래서 이제
우리 증권사들의 고수들이 맞붙었어요. 여기서 총 수익률을 몇 퍼센트 거두셨죠? 아, 그때 48%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0, 뭐 7점 몇 프로에서 48% 정도 거두셨어요. 그럼 4개월 동안 사실 같은 기간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꽤 떨어졌잖아요. 아, 네. 한 10% 내외 정도로 기억하는데 떨어지는 동안 오히려 48%를 버셨어요. 무슨 종목을 주로 어떻게 투자했길래 이렇게 이 수익을 냈습니까? 우선은 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은 절반 정도는 가져갔었고요. 예를 들어 삼천당장이나 통신형에는 대회 기간은 거의 전반적으로 좀 많이 들고 갔었고 그 외에 절반 정도는 시장의 흐름에 맞게 조금 많이 매매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자유주행 같은 게 테마가 됐을 때 모트렉스라든지 뭐 네옴시티가 됐을 때 한미글로벌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절반 정도는 장기로 전략 종목으로 가져가고 절반 정도는 이제 매매 시장에 맞게 매매를 하면서 계속 그냥 주식 풀로 해서 들고 왔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단기 대회 한 4개월 정도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삼성전자 1년 뒤에 수익 내는 그런 류의 투자가 아니라 조금 더 단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 시장의 긴밀한 상황을 계속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특성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단기 테마주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떤 모멘텀에 맞춰서 봐야 되는지 그 고수의 시각을 엿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00여 곳의 기업을 탐방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탐방해보고 그 기업에 대한 좀 이해를 바탕으로 아무리 단기일지라도 투자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어떤 기업을 어떻게 탐방하셨습니까? 아, 보통 거의 입사하고 한 2, 3년 차부터 탐방을 좀 많이 다녔고 처음에는 다양한 기업을 좀 보려고 업종이랑 그런 걸 보려고 아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레포트를 읽고 질문지를 준비해서 항상 탐방을 갔었고 갔다 오고 나서 꼭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좀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 업종이 좋아질 것들 그리고 상장을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많이 빠진 새내기주들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다니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좀 다니고 있습니다. 네. 기업 탐방을 보실 때는 주로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보통은 이제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그리고 지금 많이 이제 화제가 되는 업종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업종을 한 4-5개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바닥에 있거나 이제 조금씩 오르려고 하는 단계에 있을 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차장님은 이제 부자들 자산 관리 해주시니까 기업 탐방도 열심히 다니시고 뭐 하시는 거지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뭐 기업 탐방을 다닐 수가 있나요? 못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자료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자료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듣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새는 워낙 텔레그램이나 뭐 애널리스트의 그런 레포트가 많이 공유가 된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선 사업보고서 같은 것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재무제표 같은 것도 좀 검토해 보신 다음에 기업 IR 담당자 번호가 항상 어디에 가나 있거든요. 네, 전화 안 받아요. 근데 뭐 될 때까지 해야죠. 저도 이제 될 탐방 때까지 잡을 때 이제 왜냐면은 저도 탐방 잡으려고 할 때 안 잡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전화 안 네네. 받으시거나 네네. 막 그래서 10번이든 뭐 아니면 며칠 시간에 걸쳐서 매일 전화라든 해가지고 좀 잡으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면 많이 공부를 해놓고 물어보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단순하게 이제 그거를 하기보다는 공부 많이 하신 다음에 집념을 갖고 전화하셔가지고 IR 담당자한테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고 직통번호를 받아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을 때마다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면은 네네. 조금 더 많이 그 맞아요. 기업에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들어가실 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단 한 주를 사더라도 그 기업 IR 담당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아니, 뭐 없어도 사실은 이제 앱이 주주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대답을 다 해줘야 되는데 기업들도 이제 뭐 인력의 한계 등등을 이유로 잘 좀 대답을 안 하기도 합니다. 대답 안 하는 기업 있으면 우리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전화해서 뭐라고 열심히 전화를 좀 받으라고.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IR 담당자한테 전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되게 그 기업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을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봐라.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상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셨어요. 네, 우선 코로나로 많이 좀 봉쇄되어 있던 하늘길도 열리기 시작했고 중국도 워낙 규제하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대회가 끝나고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잠깐 갔다 왔는데 가족들이랑 비행기도 가득 차고 공항에 사람도 되게 어디 많더라고요. 가셨는데요? 사이판이요. 사이판. 네, 근데 꽉 차서 비행기도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규제는 풀어지고 사람들이 그동안 가고 싶었던 해외여행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표출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인터뷰 때 말씀드리고 나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면은 항공주나 카지노주 이런 것들 그리고 면세점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먼저 한국 사람들이 먼저 많이 나가는 아웃바운드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 후에는 이제 글로벌리 다 풀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뭐 인바운드도 되게 좋아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 증권사에서 중국에 대한 오판을 했다고 이제 반성문을 쓰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중국은 정치적인 부분이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가려는 중국인들을 중국에서 막는다든가 뭐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걸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은 풀릴 문제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나 그 단기적으로 막을 수도 장기적으로는 통제를 못하고 경제적인 논리로도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주나 이런 여행 관련주나 아니면 중국 경기 관련주들이 밸류에이션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실적도 같이 회복하는 그 시점을 잘 봐야겠군요. 네, 아무래도 보복 소비나 이런 게 분명히 다들 어느 정도 가슴속에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행이 좀 그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이게 흔들리긴 하겠지만 조금 더 앞으로 중국 시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지금 한국 증시에 커다란 두 개 업종이 됐는데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는 오르는데 2차 전지는 오히려 조정이 계속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조금 더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시장의 특성상 그러니까 수급이 큰 업종으로 두 개가 다 같이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제 예전에 뭐 반도체와 바이오가 그랬고 지금은 그게 이제 2차 전지가 좀 반도체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워낙 많이 눌려있고 빠져있던 이제 반도체들이 사이클이 이제 하반기든 내년이든 오기 시작하면서 미리 좀 주가가 선반영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한 7, 8년 이상은 이제 장기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됐고 수급적으로도 반도체가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도중에 이제 어떤 2차 전지 이슈가 생긴다고 하면 분명 또 이제 또 급변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그쪽이 반도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삼성동 센터에 계시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돈의 흐름이 가장 빨리 지나가는 곳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이제 자산가들이 이제 직접 상담도 하시고 이제 전략도 좀 짜고 함께 논의도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요즘 그 자산가들의 투자 고민은 뭡니까? 아무래도 금리는 높아졌고 시장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전단체나 약간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았었는데 그리고 금리가 높은 상품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도중에 또 레고 사태처럼 채권에 대한 불확실성, PF나 이런 전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고민이 좀 많으셨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주식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단기 자금이나 금리 상품보다는 주식으로 어떻게 더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고객들이랑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주로 몇 퍼센트를 지금 같은 때는 원해요? 손해만 보지 말한가요? 우선은 금리보다 더 벌자. 시장 5% 이상은 내놔라 수익을. 디폴트 값이니까요. 네. 근데 우리 차장님 지금 이 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5% 이상 주식으로 수익 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비중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안 좋을 때는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좋을 때는 좀 비중을 확대하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비중을 확대하고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진다 싶으면은 우선은 정확한 손절선을 지켜가지고 이제 매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그 지난번에도 2200 뭐 2200 후반 2300 이렇게 떨어질 때 아마 이제 전화를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야, 좀 내 자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차장님 뭐 이거 우리 괜찮은 거예요? 이대로 버텨도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불안해하시죠 그때 당시에. 그때 뭐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제가 좀 탐방을 다니고 많이 좋게 보더라도 안 좋게 보는 기업들은 좀 많이 이제 좀 잘라내고 좀 자신이 없거나 좀 떨어지면 잘라내고 좀 확신 있고 이건 좀 버티면 분명히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종목을 좀 더 오히려 추가 매수하면서 좀 버텼고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은 사실 되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신 것 중 하나가 내 것만 안 오르면 어떡하지 약간 그렇죠. 그런 게 떨어질 땐 있으시거든요. 다시 떨어지다가 오를 때는 내 것만 놓고 오르면 제일 서운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저는 코스닥 150, 코스피 200 그런 ETF들을 좀 잘 활용하자는 약간 주의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외인이나 기관들이 바스켓을 짜고 그 안에 들어올 때 들어가는 구성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 150, 코스피 200들에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땐 저는 무조건 코스닥 레버리지나 코스피 레버리지 같은 거 위주로 좀 많이 이렇게 공략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시장 반등을 잘못 짚으면은 골치 아파지잖아요. 근데 대신 이게 지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손실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오픈했을 경우에는 바로 비중을 바로 줄이면서 분할 매도하면은 좀 크게 손실을 보지 않으세요. 그렇군요. 혹시 아버님이 아직 그 현직에 계십니까? 아니요, 아버지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셨어요. 자, 아버님이 갖고 계신 퇴직금으로 지금 주식을 사시겠대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맡겨서 사시겠다고 합니다. 자,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들을 추천하시겠습니까? 퇴직금 5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5억을 아버님이 아들에게 맡겼어요. 아들,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좀 해봐라. 부탁 좀 한다. 하고 맡겼어요. 자, 지금 오늘 매수를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사실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바로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오늘부터 종목들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산다고 하면은 삼천당제약 우선은 개별주로서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왜요? 우선은 아일리아 시밀러가 지금 인상 3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올해 일본부터 이제 수출 나가기 시작하고 내년에 이제 미국, 내후년에 유럽 이제 수출이 나가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우선은 바이오 쪽에 호재가 있으므로. 네, 단기적으로 우선은 아일리아가 지금 상업화가 성공하면 세계 두 번째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제일 잘한 게 시밀러라고 좀 생각하는데 신약보다는 그래서 시밀러 중에서 좀 제일 눈에 독보적으로 보일 것 같고 그 외에 에스페스나 이런 신개념 플랫폼 그 경구화시켜주는 약들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천당 제약을 좀 단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 뭐 삼천당제약만 5억 사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그럴 일 없죠. 예. 그 외에는 지금 여행 관련 뭐 카지노 관련주 GKL이나 롯데관광개발을 좀 일부 이제 리오프닝을 기대하면서 사면서 그리고 엔터 쪽도 좀 활발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대회 중에 샀던 뭐 큐브 엔터 이런 거 조정시에 조금씩 매수 들어가고 반도체 쪽에서도 좀 좋게 보는 종목들이 이오테크닉스나 그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좀 더 담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핸드셋 쪽에서 자화전자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 좀 이익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근데 있어요. 아버님이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게 보니까 뭐 내가 아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 삼성전자는 안 사?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삼성전자는 개인이 산다기보다는 기관이 사는 게 좀 어울린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왜죠?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서 네. 같은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좀 엣지 있게 수혜를 받으면서 많이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님 퇴직금을 너무 위험하게 운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저도 들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대응을 할 거니까요. 네. 아빠 같이 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하는 거랑 고객이 하는 게 달라지면은 네네. 사실 이게 되게 관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배에 타야 되는군요. 네, 왜냐면 그래야지 제 걸 위해서도 더 열심히 알아보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고객만 안전하게 하겠다고 대형주 잘못 사놓으면은 오히려 더 이제 소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거랑 비슷하게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 어떤 고객이 아버님 고객한테 고액자산가가 나타나서 우리 방송을 보고 임 차장님 제가 한 100억 정도 자산을 맡긴대요. 그래서 배분 전략을 좀 짜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채권이든 모든 배분 전략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짜달라고 해요. 차장님은 어떻게 짜주시겠어요? 저는 우선은 상황이 막 금리가 인하되거나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100억 중에 70억 정도는 우선은 채권, 단기 채권 쪽으로 우선은 안정적인 채권 그리고 매입하기 있는 그런 안정적인 채권에 우선 넣어서 좀 때를 기다리면서 30억만 가지고 주식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30%인 주식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차장님도 그 계기는 뭘 보고 계십니까? 이게 나오면 나는 이걸 50% 이상으로 올리겠다. 우선은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아직 또 도중에 보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지표가 계속 물가가 아직 좀 안정이 됐다고 해도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꺾인 건 아니어가지고 우선 금리가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리고 연준의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뭐 이미 좀 늘릴 수 있어도 그때 안정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50% 이상 늘리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오르고 있는 뒷차를 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안정적으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아직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아직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확인을 하고 들어간 게 중요하지 먼저 애단하고 잘못 들어갔다가 금리 인상 스탠스가 계속 더 유지된다고 하면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30% 주식 비중 현재 기준으로 그건 다 한국 주식입니까? 미국 주식이랑 섞여서 들어갑니까? 제가 지금은 사실 이제 거의 한국 주식 위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위주로 하고 지금 정도면 근데 이제 한국에도 먹을 거 많아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성향이 이제 탐방을 직접 가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전화하고 아니면 탐방 계속 가고 제가 마음에 드는 기업은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 간다든지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전화한다든지 그렇게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국 주식이 조금 더 편해요. 이제 그 세금 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같이 약간 달러가 좀 내려온 상황이면은 미국의 테크주들도 조금 분배해서 10% 정도는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탐방이나 아까 IR 담당자한테 전화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그런 거 할 때 사실은 IR 담당자가 어디 회사 주식 안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업황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업에 대한 그러니까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 같은 거 다 이제 전후방을 다 알아야지 이제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 만약에 특허 관련 뭐 바이오도 그렇고 뭐 IT도 그렇고 특허 관련 이슈들은 본인이 직접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최대한 팩트에 가깝게 뭔가 희망찬 이야기나 그런 게 아니고 질문을 할 때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많이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딥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물어봐야지 그냥 단순히 회사의 내용이 궁금해서 가는 탐방이나 전화는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사업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런 거 말고 전방위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공부를 한 다음에
진짜 필요한 핵심 질문들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질문 게시판에 질문 검색해보고 글 올리세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사실 IR 담당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 안 했다고 하면은 그냥 대충 대답할 거고 맞아요. 또 좀 깊게 공부하고 많이 좀 알아가고 가면은 조금 더 내용이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거를 뽑아내는 건 본인의 이제 노력과 공부인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경쟁사도 그래서 같이 탐방 가서 좀 같이 알아보는 편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장이 오르면 팔고 네. 열심히 막 도망가요. 개미들이 지금 막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탈출하는 개미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출하라고 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빠졌는 걸 견뎠는데 약간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할 건 아닌 것 같고 유망하고 성장 가능한 산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투자 모델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탐구를 하면 충분히 좋은 종목과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탈출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새로운 종목을 좀 탐구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임진우 차장과 함께 우리 스타워즈 왕중왕전에서 우승하신 임진우 차장인데요. 함께 우리 고액자산가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